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앞으로 이제 급식 관리, 단체 급식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어떻게 단체 급식 수업하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수업 나가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체 급식 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만만하죠? 예. 근데 단체 급식이 사실은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거, 뭐 식품학이나 영양학처럼 이렇게 확실한 분야가 아닌 거 있잖아요. 뭐 원가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단체 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급식 경영이라든가 인사 관리라든가. 그래서 단체 급식은 지금까지 나왔던 트렌드를 보면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급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까다로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 처음 들어보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 급식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단체 급식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물어보시면은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근데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나온다거나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영양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 후배 영양사나 이런 친구들한테 단체급식 문제를 보여주면은 너무 쉽게 푸세요. 자기네들이 실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양사를 접해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예, 물론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보통 한 진짜 뭐 1년 정도 계셨던 분 그런 분들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실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가 되시면은 영양사로 가서 이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체급 시간에 배웠던 거는 실제로 가서 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실무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와는 달리 좀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숫자 같은 게 좀 바뀌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시면서도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수업하는 방식은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키워드를 몇 가지 적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보시고 나 오늘 이번 시간에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진짜 졸면서 들어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거 키워드 좀 적어드리고 수업하고 나서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3시간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그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몇 개 해드릴게요. 기출문제를. 그러면은 그거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싹 푸시고 제가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 풀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챕터 중간에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것도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챕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셨는데 실제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급식은 예, 시간만 많으면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보충 문제를 좀 많이 드릴게요. 다른 데 거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단체급식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려운 과목 아니니까 편하게 쉽게 내가 미리 영양사 공부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 저랑 같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장 보시면은 이론서의 목차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다른 과목에서 이제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행운인지 아니면은 몰라도 2017년도부터 문제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문제 개수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분야나 영역 부분도 좀 바뀌는 게 많거든요. 단체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왔던 거와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차부터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개요 나오죠. 이 개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단체급식의 개요라고 제가 뭐 급식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급식 계획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체급식이란 어떤 거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2장 보시면 식단 관리라고 나오거든요. 이때는 메뉴 짜는 거, 어떤 식으로 메뉴를 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메뉴 개발하고 관리하는지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 구매 관리에 있어서는 구매 관리는 구매 관리가 뭐예요? 물건 사는 거거든요. 쌀 사고 미역 사고 사야지 우리가 메뉴를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매할 건가, 어떤 식으로 검수하고 어떤 식으로 발주할 건가, 그 세부적인 거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생산 및 작업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식수,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량 조리를 하게, 다량 조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할 건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위생 및 안전관리,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시설 및 설비관리, 그리고 7장에서는 원가 및 정보관리인데 7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가 및 재무관리나 회계관리도 이때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아마 접해 안 보셨으면은. 그 다음에 사무 및 정보관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때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8장의 인적자원관리는 뭐냐면 인력관리예요. 영양사가 되시면은 메뉴만 짜는 게 아니라 조리사나 조리원들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리하는 거, 그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9장에 있어서는 이제 마케팅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제가 10장에 급식 경영이라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요 지난해 영양사 시험 보신 분들까지는 이제 급식 경영 파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예, 그때는 우리가 인사관리, 급식경영, 그 다음에 급식관리, 구매 이렇게 나눌 정도로 급식경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2017년도에 바뀌면서 이 분야가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못 뺀 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고 나서 처음 시험 보시는 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싹 빼버렸다가 여기서 진짜 한두 문제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 파트는 10장으로 남겨놓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 개정판이나 이런 거를 다른 책들을 사보신다고 해도 급식 경영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한 그 분야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애매하긴 해서 넣어놨으니까 일단은 제가 요거는 엑기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제가 빨리 나갈게요. 예, 그래서 단체급식의 개념하고 목적,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문제점, 점과 개선 방향. 예, 요거 두 가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단체급식의 개념하고 목적,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문제점.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글씨가 안 보이시나요? 글씨를 너무 잘 쓰나요? 아, 제가 다음부터는 이거 지금 하는 종이로 해가지고 좀 빨리 썼거든요. 시작 전에 제가 써놓고 깨끗하게 써놓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1장 급식관리 개요 보시면요. 첫 번째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라는 말이 나와요. 예, 급식산업이라는 거는 정의 보시면은 급식산업이 보통 우리가 뭐 IT산업 이렇게 부르고 하잖아요. 식음료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급식산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냐면 우리가 환대산업이라는 데 들어가요.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환대산업이 뭐냐면은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우리가 환대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대산업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호텔업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다 환대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급식산업도 거기에 들어가요. 예, 우리는 왜 메뉴 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밥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유형 서비스인 밥도 나가지만 무형 서비스인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대산업에 들어가는데, 일단 그래서 정의 보시면 급식산업이라는 거는 가정 외 장소에서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으로 줄 끌게요.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다시 줄 끌게요, 외식 단체 급식을 포괄하는 업체. 급식산업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은 정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밑에 급식산업의 분류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거는 별표 하나만 할게요, 제가. 급식산업을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급식산업을 분류할 때는, 그러니까 1989년 정도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위에서 뭐 나왔어요? 상업성, 비상업성이란 말 나왔었죠. 예. 상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업을 내가 영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고,
비상업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봉사단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비상업성 단체인 거고, 내가 무슨 음식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이거면 상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급식 자체가 상업적인 급식하고 이제 비상업적인 급식으로 나뉘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급식 산업을 분류해라 라고 하면은. 근데 그때는 상업적인 급식에 일반적인 외식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비상업적인 급식에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단체 급식이 들어갔었어요. 상업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A 공장이 있어요. 뭐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는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을 하는 데지 근로자들한테 밥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상업적인 급식이라고 그냥 불렀었는데, 이제 98년 정도, 89년 정도에 뭐가 나타났냐면 위탁급식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우리나라는 위탁급식이 지금 직영급식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나 이제 위탁급식은 대기업체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위탁급식은 뭐예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분명히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볼게요. 외식업, 단체급식인데, 외식업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적인 목적 줄 끌게요. 그렇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 벌려는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인데,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출장 외식업이나 호텔 및 숙박시설, 여러분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음식점들 이런 거 전부 다 외식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급식은 직영 및 위탁의 형태로 조직에 줄 끌게요. 특정 구성원. 특정 구성원이라는 거는 그 단체급식 식당에 있는 그 건물에 속한 사람들, 그 울타리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특정 구성원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자면 저기 뭐 유한대가 있다. 그러면 유한대 식당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용한다? 유한대 학생들이 이용한다. 그거는 특정 구성원들만 사용한다. 아니면 삼성전자 식당이 있어요. 삼성전자 식당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특정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다? 지속적에 줄 끌게요. 오늘 하루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식사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것이 단체급식인데, 특정 구성원들이 지속성을 갖고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기관이나, 그렇죠,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런데, 그 다음에 산업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대급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체급식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건데, 예, 제가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저희가 분류 오늘 처음 했으니까 저랑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식업 공부할 게 아니고 단체급식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외식과 단체급식을 제가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개로 해놓고 제가 분류를 할게요. 여기는 급식 대상, 피급식자. 어떤 사람들한테 급식을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단체급식은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 특정인에게, 특정 구성원에게 우리가 급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특정인,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 식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특정인이 아니에요. 불특정인. 저기 부천에 있는 설렁탕집이 맛있어서 내가 부산에서 올라와서도 먹고, 예,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지속성 한번 볼게요. 식사를 계속 이어서 하느냐 아니면 한두 번 하고 말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단체급식은 지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외식은 지속성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단체급식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서 좀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은 게, 설렁탕집이 너무 맛있어서 나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거예요. 지속성이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단체급식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문제 푸실 때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다 맞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답이겠다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속성이, 물론 너무 맛있어가지고 365일 먹을 수도 있지만 외식은 지속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메뉴는 제가 식단 관리 시간에 할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고정 메뉴가 있고 메뉴가 변동 메뉴가 있어요. 변동 메뉴. 고정 메뉴는 계속 안 바뀌는 메뉴고 변동 메뉴는 매번 바뀌어요. 단체 급식은 어떤 메뉴겠어요? 단체 급식은 변동 메뉴예요. 어제는 김치찌개 나왔다가 오늘은 된장찌개 나오고 그 다음날은 설렁탕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변동 메뉴라고 불러요. 하지만 외식업 같은 경우는 고정 메뉴죠. 설렁탕집 맨날 가면 설렁탕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운 설렁탕 있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정 메뉴라고 불러요. 근데 요것도 약간 트렌드긴 한데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실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람들이 입맛 자체가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고정 메뉴하고 변동 메뉴를 같이 쓰는 데도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 식당도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건 맨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고정 메뉴예요. 그 대신에 옆에 맨날 바뀌는 메뉴 있죠. 그건 변동 메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럼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 요즘은 트렌드상 그렇긴 하지만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변동 메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은 거의 일정한 경우가 많아요. 식당에 들어가면 한 끼 3,000원 아니면 4,000원 이렇게 되는데 외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뭐 설렁탕은 8,000원, 뭐 만두는 5,000원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이거는 메뉴 가격이 다양해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 위로 당겼을게요. 그럼 수요 한번 볼게요. 수요는 뭐냐면 얼마나 먹을 것인가 그날. 수요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로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좀 일정한 게 뭘까요? 단체 급식이에요. 단체 급식은 식수가 크게 변하지를 않아요. 오늘 만약에 저쪽에 산골짜기에 있는 공장에 500명이 근무를 해요. 그럼 500명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조퇴하는 사람, 오늘 안 오신 분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외식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지가 않죠. 오늘 많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식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정하고 일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요즘 와서 조금 트렌드가 달라진 게 단체 급식도 저기 여의도 쪽에 이렇게 좀 약간 돈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오늘 메뉴가 좀 다 와서 드시고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기 외따로 떨어진 내가 식사를 하려면은 차 타고 1시간 돼야 되는 공장에서 근무를 해요. 그럼 거의 다 드시겠죠, 거기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발만 나서면 바로 음식점들 있는 데서는 수요 예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오늘 밖에서 막 비 쏟아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밥 먹으러 들어가지고 500명이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요 예측이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생산관리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같은 경우도 더 쓸 수 있긴 한데 서비스는 요즘 둘 다 좋기 때문에 안 쓸게요. 근데 둘 중에서 굳이 하라고 그러면 외식 쪽이 약간 서비스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요즘은 단체 급식에 와서도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경계 자체가 좀 모호해지고 있기는 해요. 여기까지 정리를 드렸고 그래서 저랑 앞으로는 이거 공부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분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단체 급식으로 만약에 내가 분류를 한다면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에 속하는 식당은 무엇인가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번에 뭐 호텔 식당, 2번에 뭐 피자헛, 3번에 뭐 한식당, 그 다음에 4번에 고등학교 급식. 이러면은 고등학교 급식이 단체 급식인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어요. 뭐 영양적으로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단체 급식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특정인이 식사한다, 지속적으로 식사한다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골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예전부터 좀 지속되어 오긴 했는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식업하고 단체 급식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와서 단체 급식하고 외식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 급식을 상업적인 급식, 비상업적인 급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상업적인 급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버느냐. 예를 들자면 바깥에 있는 뭐 짜장면집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급식으로 보면 되고 뭐 교회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절에서 나눠주는 거 이런 건 비상업적인 급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거의 트렌드는 지금은 외식하고 단체 급식으로 나눠요. 근데 외국에는 혹시 어떻게 나누는지 보셨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단체 급식하고 외식업 외에 한 가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군대 급식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군대 급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1조 정도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외식하고 단체 급식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6조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군대 급식 하나만 놓고도 1조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 급식을 군인들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 급식 시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만 나누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군대 급식이 조금 많이 예전보다는 좀 했던 게 군대에서도 이제 영양사를 채용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지긴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식 산업의 최신 경향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미리 문제를 알려드리면은 다음 중에서 급식 산업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골라라, 아니면 급식 산업의 최신 경향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식 시장이 요즘은 어떤 트렌드이다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탁 급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래서 저랑 앞으로 다음 시간이나 해가지고 위탁급식이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다라는 거 배우실 건데, 어쨌거나 위탁급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배님들 보면은 위탁급식 업체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위탁급식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름 있는 브랜드들 들어온 거, 뭐 커피라든가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단체급식 업체에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와요. 뭐 아따리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예, 예, 그런 것들이 피자. 예. 그래서 저런데 일본이나 이런 미국 가잖아요. 그러면 단체급식이 걔네는 외식업하고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식당에 피자헛 들어와 있어요. 예, 예, 피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당연히 들어와 있고, 예, 자바 커피 이런 거 들어와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이 다각화됐고, 그 다음에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것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예, 통으로 옮겨가지고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프리미엄 급식이라는 거. 프리미엄 급식은 예전에는 단체 급식이라는 건 정말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3,000원, 2,500원,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1,500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급식 자체가 거의 외식에 비견될 정도로 5,000원, 8,000원 이런 급식들도 생겨났거든요. 그걸 프리미엄 급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이거는 마찬가지죠. 그냥 트렌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IT하고 웰빙이 접목을 해가지고 요즘은 특히나 위탁급식 업체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메뉴 같은 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네,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식당, 예전에는 전화해가지고 영양사님 오늘 메뉴가 뭐예요? 물어보고 음식 올라오는 거 봐가지고 냄새 보고 오늘은 카레구나 라는 거 알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어플로 다운받아서 그걸로 보시고 거기다가 의견도 쓰고 오늘 메뉴 별로였다. 거기서 이제 투표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럼 내가 거기다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수요 예측이 더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식당까지 내려와가지고 메뉴를 보고 오늘 메뉴 별로네 하지만 그냥 먹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위층에서 보시고 오늘 메뉴 별로네 딴 데 가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요 예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양사들랑 머리가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정 식사 대체품이라는 거, HMR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스파게티 같은 걸 산다 이럴 때 스파게티 재료 같은 거 팔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된장찌개를 아예 1인분을 담아서 팔잖아요. 가서 내가 렌즈에 가서 데워 먹으면 되게, 그게 가정 식사 대체품이거든요. 그래서 HMR 이런 것들이 단체 급식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공부 같은 걸 앞으로 영양사가 되시면 더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보다. 이제 스스로 막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급식 자체가 조금 앞서 있는 게 뭐 문화상이나 뭐 이런 걸로 뭐 퀄리티나 이런 게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찍 시작한 데가 미국이 정말 일찍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트렌드를 우리나라도 거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좀 우리 미래나 이런 거를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정식사 대체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나왔던 거 보시면은 이제 최신 경향을 보라고 할 때 너무 전문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 때 정말 잘 읽으면 이해할 만한 거. 예를 들자면은 단체 급식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위생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예.
그 틀린 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급식이 단체 급식하고 외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경계가 점차 모호해졌잖아요. 근데 경계가 너무 뚜렷해졌다. 뭐 이렇게 이게 답이었었어요. 경계 모호해진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외식업이나 단체 급식이나 이제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경쟁 상태가 됐는데 뭐 경계가 점차 뚜렷해졌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의 정의와 목적 한번 볼게요. 정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개 분류를 하면서 특정인이 지속성을 갖고 식사를 한다라는 거 두 가지 꼭 들어가야 돼요. 보시면은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등에서 특정한 사람들, 이거 줄게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한다. 이것이 단체급식의 정의고, 그 대신에 식품위생법에 보시면은 제2조 제12호를 보시게 되면은 집단급식소에 동그라미 할게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집단급식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줄 끌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 다음에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한다. 이거는 지금 특정인하고 지속성은 있는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아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을 분명 위탁급식업체에도 하는데 아직까지 식품위생법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말하라라고 하면은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단체급식의 정의를 얘기하라라고 할 때는 특정인하고 지속성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고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를 보게 되면은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1회 50명에 동그라미 할게요. 집단급식소라는 거는 1회 50명.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에 보면 위탁급식 영업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급식 영업도 근데 실제로 위탁급식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10몇 년 지난 다음에 생겼어요. 법적 조항에는. 그 전까지는 분명히 급식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좀 적용되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위탁급식 영업이라는 거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뭐 외식업 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별표 2개만 할게요. 단체급식의 목적, 도대체 단체급식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단체급식의 목적은 왜 중요하냐면은 저도 이렇게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데 풀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40문제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1번 문제가 거의 이거예요. 여기 개요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단체급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갖고 있는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건 병원이건 다 똑같은 목적을 하나는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고유 목적이에요. 이거는 학교급식만이 갖는 목적, 이거는 병원급식만이 갖는 목적 두 가지로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공통의 목적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급식이 실시되는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유형이라는 걸 할 거예요. 단체급식이란 이만한 덩어리가 있으면 걔를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체급식을 분류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먹는 사람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피급식자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먹으면 초등학교 급식이에요. 그거는. 공장에서 하는 급식은 공장 급식이에요. 연수원에서 하는 급식은 연수원 급식이고요. 대학생들이 먹는 거는 대학교 급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먹는 사람에 따라서 급식을 분류하는 건데 먹는 사람에 따라 상관없이 어떤 데서든지 갖는 것이 공통의 목적인 거죠. 볼게요.
공통의 목적은 피급식자, 먹는 사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편리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급식하셨었죠. 예. 저 때는 도시락 싸갖고 다녔거든요. 식당이 없어서. 그때 엄마가 막 죽으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편리성이 엄마가 일일이 도시락 싸주시는 것보다 학생들이 거기서 식사하는 게 훨씬 더 편리성이 제공이 되잖아요. 특히나 공장 같은데 거기서 야, 이 점심시간이니까 다들 밥 먹고 와라 이거보다는 한 군데서 식사를 딱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성이 제공하는 방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절감된다는 건 아무래도 대규모 급식이다 보니까 한두 명 급식하는 것보다 100명 급식 만드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비용 절감 차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 육성하고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예. 요즘은 근데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회성 함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즘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계 같은 거 할 때 좀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식당 새로 만든다 하게 되면은 1인용 테이블 놔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4인용, 4인용 하고 아니면 공장처럼 쭉 늘어서가지고 막 12명 한꺼번에 먹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벽 쪽에다 1인용 테이블 쫙 붙여요. 한 사람씩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다 혼자 내려와서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성 함양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단체 급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피급식자에 대한 휴식처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인 경제적인 활용에 기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올해가 지금 풍년인 게 뭐 있죠? 양파가 풍년이 아니죠. 뭐가 풍년이지? 감자 많이 나잖아요. 감자가 너무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감자가 풍년이라가지고 난리가 났어. 감자 농민들한테 감자를 다 사줘야 될 판이야. 그러면은 또 감자가 참 좋은 거다라고 뉴스도 많이 나오면서 예, 이렇게 단체 급식하는 데서 감자를 많이 쓰라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예전 얼마 전에 쌀 같은 거 너무 풍년이라서 쌀로 만든 요리 다 해 먹으라고. 그죠? 예, 양파 풍년일 때는 양파 김치까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 목적인데 이거 별표 또 하나만 할게요. 목적 중에서도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고유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유의 목적은 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 생산성 향상을 한다는 거는 예, 빨리 식사하고 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뭐 단절되는 게 없죠,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복리 증진. 우리 회사 내가 A하고 B가 있어. A 공장을 갈 것인가 B 공장을 갈 것인가 결정할 때 A 공장은 식당이 있어서 밥을 준대. B 공장은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이쪽이 더 복리 증진 차원에서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교육활동 효과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병원은 특히나 질병 치료 및 회복 증진,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병원식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군대는 군력 증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건전하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을 하는 거고,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을 하게 되는 건데, 요렇게 나왔을 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의 공통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해요. 그러면은 고유 목적이 하나 낄 수 있다는 거죠. 우르르 나오고 만약에 거기다가 뭐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을 한다. 이거는 산업체 목적이잖아요. 이게 중간에 끼면은 공통적인 목적이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는 거. 다음 그 고유 목적을 서로 연결 바르지 않게 한 것은 내가 병원 급식인데 만약에 군력을 증진한다. 이러면 서로 연결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 나오는데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은 저랑 단체 급식 배우면서 급식 관리 배우면서 계속 할 건데 제가 맛만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단체 급식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단체 급식이 주기가 얼마예요? 보통 하루 주기로 돌아가요. 아침, 점심, 저녁 나가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점심, 저녁 나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전생에 만약에 나라를 구해서 내가 점심만 하는 데 갔다. 영양사로. 그러면은 점심하고 그 다음날 점심하고 그 다음날 점심하고 최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하루에 100식에서 200식 정도 점심만 하는 주 5일 근무 업장이에요. 네, 최고예요. 거기는. 메뉴는 반드시 하나만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좋아요. 남들이 밖에 나가 급식 못하게. 네, 그러면은 정말 최고인 거죠. 그리고 한 끼 한 6,000원, 7,000원. 네, 그래서 우리는 막 거의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거기 그런 데 가는 친구들을. 근데, 그런 데가 딱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지방에 있는 은행이에요. 예.
아, 나 충청도에 하나은행이 있어. 그럼, 야, 거기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런 데가 복리 증진 같은 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한테 혜택도 좀 많이 돌아오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막 병원만 은행만 찾아다니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단체급식엔 순환과정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요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보시면 수요 예측. 맨 처음에 과연 얼마나 먹을 것인가 이걸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의도 쪽에 있는 오피스에 있어. 증권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200명이 상주를 해요. 근데 과연 내일은 얼마나 먹을 것인가 라는 걸 내가 예측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메뉴도 짜고 검수도 하고 발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수요 예측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요량을 파악해야 되고요. 몇 명 정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뭐 배추를 얼마나 사야 될 것인가, 뭐 쌀을 얼마나 필요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거죠. 실제로 한 다음에 검수. 그 다음에 저장 잠깐 했다가 내가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식 서비스하는 단계인 거죠. 실제로 급식이 나가고 그러고 나면은 뭐 잔반 처리 이런 건 너무 단순한 거니까 그것도 여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계가 뭐냐면은 하루에 얼마나 급식이 판매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었고 실제로 잔반량이 얼마나 발생을 했고라는 걸 다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드백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900명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먹은 걸 50명이 먹었다. 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자기 반성을 갖자, 이게 아니라, 왜, 그 다음 식사에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식사가 이러면 지금 뭐 줄여야겠다든지, 아니면, 오늘 메뉴가 시금치 나물이 나갔어. 근데 내가 잔반통을 보니까 시금치 밭이야. 네, 내가 이만큼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예전에 아는 어떤 선배가 이제 삼치구이를 했는데, 이게 급식 단가가 너무 높았어요, 삼치가. 그래가지고, 삼치를 한 마리를 준 거야. 삼치구이는 하나 사게 되면 이만하잖아요, 삼치가. 그래 하나 사게 되면 보통 한 5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언니는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마리씩 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삼치구이의 또 나쁜 점은 뭐냐면 삼치가 되게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워도 그냥 그 머리가 그냥 여전히 징그럽게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보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내 꿈에 나타나겠거니 싶어가지고. 그리고 식판이 이만하잖아요. 삼치가 끝에서부터 끝까지야. 반찬을 담아도. 아주 김치, 다은, 참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삼치가. 그래가지고 잔반통에 삼치 받친 거예요, 진짜. 그물로 건져놓은 것 마냥 삼치가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예. 그래서 이거는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옛날에 어떤 분은 또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배를 하나씩 줬어요. 배를 정말 이만한 배를 하나씩.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빨로 이렇게 갉아먹다 말고 뭐 칼을 준 것도 아니고 고맙긴 한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조금 갉아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다 버린 사람이 있고 식당을 나가는데 다 배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먹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피드백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면 경영관리의 순환적인 3대 기능이 딱 나와 있어요. 계획, 실시, 평가. 요 세 가지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경영관리의 순환적인 3대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급식에서도 나타나요. 계획, 실시, 평가. 그래서 급식에 있어서 계획에 해당되는 건 내가 인력 계획도 해야 되고 영양 계획도 해야 되고 메뉴 계획도 해야 돼요. 운영 계획도 해야 되고 구매 계획, 식수 예측, 조리 계획 전부 다 해야 되고 실시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 세웠던 거를 내가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단 작성하는 거, 구매, 검수, 저장, 조리, 생산, 배식, 인력 관리, 설비 관리 이런 거 전부 다 실시 과정, 실제로 행하는 과정인 거고 그러고 나서 평가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메뉴 평가 잘 나갔는지 원가 관리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3,000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못 쓰고 뭐 2,100원만 썼다든지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 각종 일지 쓰시는 거 급식 일지, 위생 일지 쓰셔야 되고 재고 조사하는 거, 만족도 조사하는 거, 검식 이런 게 다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경영 과정에서 나와져 있는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지금은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나열한 거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급식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거는 뭐 영양사의 업무에 따라 나열하라 라고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급식이 이루어지는 단계대로 나열하라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저랑 급식관리 수업하시고 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런 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경영관리 이 3대 기능 중에서 다음 중에서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면은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실시에 들어가는 것은 하는데 이것도 읽어보시다 보면은 나와요. 계획은 전부 다 계획자가 붙었어요, 뒤에.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도 내가 급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신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의 특징 한번 볼게요. 단체급식의 특징은 저랑 했던 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만 할게요. 만약에 문제 물어볼 때 다음 중에서 단체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급식을 하더라라는 거 당연히 단체급식인 거고, 그 다음에 외식업 대비 식단가는 조금 낮더라. 이게 정말 억울한 게요. 저도 이제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영양사 쪽은. 식단가가 안 올랐어요. 그때 20몇 년 전에 시작할 때도 뭐 2,000원, 2,500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설렁탕은 3,000원, 4,000원이었는데 설렁탕은 이제 10,000원인데 급식은 뭐 몇천 원 안 올랐어요. 1,000원, 1,500원 이렇게밖에 안 올라서 그 대신에 재료비는 얼마나 올랐어요. 인건비도 얼마나 올랐어요. 예.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저희 때 800원이었거든요, 한 시간에. 예. 근데 인건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근데도 예, 가격이 안 따라가니까 그 대신 사람들이 단체 급식은 높으면은 화내요. 뭐 단체 급식이 무슨 누가 4,000원이나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메뉴 짜기가. 어쨌거나 외식업 대비는 식단가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누가 관리자로서 영양사가 근무를 해요.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공급한다. 우리가 이거를 집중 배식이라고 그러고 뭐 피크타임 배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외식업 같은 경우도 물론 점심시간이 있긴 하지만 거의 하루 종일 급식이 되는데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이 있어요. 12시에서 1시. 이때만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워킹 스케줄이나 인력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단시간에 우리가 집중 배식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순환 메뉴가 많아서 메뉴가 날마다 변한다. 이거는 변동 메뉴 중에서 순환 메뉴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메뉴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량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 급식을 단순히 외식 쪽에서 하면 식중독이 일어나도 한두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다량 급식, 대량 급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다 식중독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관리나 인력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예. 외식 같은 데 가면 감자 뭐 들어왔으니까 우리 모여서 감자 깝시다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워킹 스케줄에 맞춰서 누구는 이 작업을 하고 누구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 식사할 게 아니라 많은데 몇천 명씩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식을 그 시간에 못 맞춰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할게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체 급식 저희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단체 급식도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양가 산출이 잘못됐을 경우에요. 예. 요것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문제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여름이라서 감기가 걸렸네요. 예. 그래서 영양가 산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영양 소요량이 불규칙하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영양 소요량을 못 맞춘다든지 이게 아니라 영양 소요량이 만약에 산출이 잘못됐거나 할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 영양량이 개인의 체격과 체질에 따라서 달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량 조리 기술이 부족할 경우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맛의 저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섭취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 급식에서 못 나가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라면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에서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가 S라면에 다니는데 거기 영양사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요일마다 라면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기네 라면을. 예, 거기가 단가가 이제 4,000원인데 그날은 2,500원밖에 안 줘요. 라면 먹으라고. 그 대신에 자기네 라면을 마음대로 갖다 쓰라는 거죠. S라면. 그래가지고 라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친구는. 라면이 어떤 짓을 해도 막 100명, 200명 끓이다 보면 맛있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벌크라면이라는 걸 쓰거든요. 걔 나눠져 있어요. 여기 한 박스 이렇게 라면만 들었어요. 면만. 여기 바글바글하니라 좀 징그럽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프는 이렇게 이만해요. 스프 박스가. 그래서 이거 통틀어 다 넣으면 100인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면을 따로 삶아요. 삶고 이거는 통으로 옆에다 국처럼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삶은 걸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건지듯이 해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내는 건데 아무리 해도 맛은 못 따라가요. 1인분 끓인 것보다. 그러다 이게 영양사가 이거를 뭐 탄력 있게 한다고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밖에 못 나가지만, 예. 라면도 그래도 요즘은 좀 예전보다는 나가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면 문제점 볼게요. 위생면 문제점은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량 식중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업원들 위생교육이라든가 시설 및 기기 위생 같은 거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규모 급식소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예산 책정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 단체 급식 가가지고 거하게 한번 먹읍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한 끼 빨리 먹고 와라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급식적인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나 장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데도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식당요 그럼 지하 1층 가세요 이러잖아요. 예, 거의 지하 1층 거기가 싸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저쪽 여의도 가게 되면은 예,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 많이 줘요. 왜냐하면 잘 먹으라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동안에도 그게 약간 복리증진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런 의미로 예, 식사 정말 잘 주는 거. 그거를 처음 시도한 데가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잖아요. 예, 구글 식당 치면 환상이에요. 그래서 구글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음식이 이제 다 공짜잖아요. 구글 이거 대신 이거 사원증을 걸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가서 주문하는 식인 거잖아요. 스테이크요 이러면 스테이크를 요리사가 막 이렇게 만들어서 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안 좋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판 날라갈 걸 빨리 안 주냐고.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약간 예, 풍미 있게 그때그때 조리하고, 그리고 자판기 같은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건물마다. 뭐 콜라 자판기 공짜예요. 그냥 갖다 대면 먹을 수 있는 거고, 매점 같은데 매대가 쫙 늘어져 있는데 그것도 공짜고, 또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다 담아오셨을 텐데 그냥 예, 자기 먹을 만큼만 딱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글, 우리나라도 구글이 있는데 한국 구글이 들어와 있긴 한데 거기는 한 끼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매번 뷔페로 먹긴 해야 한 15가지, 16가지. 근데 뭐 구글 본사에는 못 미치죠. 예, 우리나라도 살짝 좀 약간 구글 틱하게 하긴 했는데 구글 본사가 정말 좋고, 여기 약간 그거 한 게 우리나라 어디 YG 식당인가? 거기가 약간 비슷하게 구글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근데 식당에 그래가지고 예상외로 내가 이거 다닌다라는 거를 식당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분들이 많대요. 아, 그리고 정말 비슷하게 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도 식당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식당 좋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낀대요. 아, 우리 식당은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식당들이 지하 3층, 4층에 갖다 박아놓지 말고. 예. 지하 3층, 4층 제가 욕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L식당이 그래요. 예, 거기 가면은 보통 지하 1, 2층은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주차장보다 더 밑에다 갖다 놨어요. 직원 식당을.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우리 영양사들이나 그런 친구들 한두 달 가 있으면 얼굴이 뭐가 얼마나 나는지 지하에서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지하 4층쯤 가가지고 얼굴 항상 뭐가 나더라고. 그 대신에 허해져요. 햇빛을 못 봐서.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있긴 한데, 아, 여기 위치가 나왔으니까 위치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직원 식당이? 예, 맞아요. 1층이 가장 좋아요. 스카이라운지가 환경은 좋은데 스카이라운지에 가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예, 물건 검수하기가 힘들어요. 예, 물건을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옥상까지. 1층이 가장 효율적인데 1층은 비싼 공간이기 때문에 잘 안 쓰시죠. 그리고 실제로 스카이라운지 가면 그건 좋아요. 환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카레라이스라는 거 온 직원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먹거든요. 예, 근데 1층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심리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정식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 가정에서 쓰는 레시피가 도대체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100가지가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로 가시잖아요. 그럼 보통 1200개에서 1300개 레시피를 쓰세요. 그래도 가정식이 훨씬 맛있고 다양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면적인 문제점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기호 경향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단일 식단이 문제시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문제로 나왔던 거 뭐냐면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이 갖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단체 급식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요거를 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 시에 갖는 심리적인 문제점을 골라라 라고 하면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고, 영양적인 문제점을 골라라 라고 해도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카테고리별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이제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 급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기호도 충족 및 잔식 해소를 위해서 사람들이 좀 남기는 거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임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무엇이냐라는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이 너무 짜다든지 밥이 너무 양이 많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조절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 관리자의 자질 향상.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양사 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제 단체 급식이 이제 대기업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교육을 여러분들 영양사 되시려고 시험 공부하셨던 것보다 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급식 경영이나 뭐 인사관리나 이런 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급식 관리도 하기 시작했어요. 헬스업이라는 것도 많이 적용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경비 절감이라는 건 뭐냐면 계절식품이나 대량 구매를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아주 가쁘지만 그게 아니라가지고 막 밭대기로는 못 사겠지만, 예,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되면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작업 관리, 이건 작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동선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을 워킹 스케줄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업 관리를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설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거. 시설의 쾌적성을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 되시면 되게 힘들어지는 게 고객이 두 개가 생겨요, 동시에. 외부 고객은 당연히 생기는 거, 식사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의견 같은 걸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부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업장 가셔도 여러분들이 가장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양사인데 영양사로서 본인들보다 어쩔 수 없이 정말 100%는 나이가 많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조리사님, 조리원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맨날 울면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 영양사 메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심각하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내부 고객 관리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쾌적성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이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급식은 2,500원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셔. 사장님 2,500원 갖고는 밥하고 국밖에 못 나가요. 예, 이런 식으로 위에 그런 걸 이해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점도 좀 줄어들고 우리가 비용 면적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앞에 거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니까 제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제가 늦게 끝나나 하고. 그래서 예, 오늘 할 거는 제가 단체 급식의 개념하고 목적 했는데 개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통의 목적하고 고유의 목적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점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심리면, 영양면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